안녕하세요. ABO 윤현식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환경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말,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성공 환경 역시 마찬가지로 성공 환경이 있고 그리고 실패 환경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하시는 분들은 성공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 역시도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안 좋은 환경에 노출돼 있다거나 아니면 좋은 환경에 노출돼 있는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환경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을 지배하는 것들, 첫 번째 바로 공기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그런 공기, 거의 몇 분만 마시지 않아도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게 바로 공기죠. 두 번째 바로 물입니다. 물은 한 3일 정도 마시지 않으면 거의 아마 사망에 이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입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먹지 않으면 정말 사망에 이를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 그 세 가지 요인이 우리 전체, 우리 삶의 100세 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어쩌면 건강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물이란 무엇인가? 좋은 물은 무엇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프링을 왜 써야 하는가? 그런 얘기까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존재가 바로 물입니다. 물 섭취가 왜 중요할까요? 신장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할 때 사용되는 것도 물이고요. 몸속 수분 중 10%만 손실되어도 심부점, 그리고 순환장애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장점을 알아보면요. 첫 번째, 노화 방지입니다.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하지 않을 경우 피부가 푸석해지고 주름이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히 섭취했을 때 피부 속 수분이 유지되어서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해독 작용 및 변비 예방입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을 경우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물론 장의 수분이 부족해서 쉽게 변비에 걸릴 수 있는 것도 물입니다. 즉, 물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가 피부도 좋아진다. 세 번째, 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낮아지고요. 또 혈액을 통해 에너지 및 영양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운반 역할을 합니다. 많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몸속 끝까지 옮겨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노폐물을 배출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물 단순히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WHO에서는 하루 기준 물 권장량이 1.5에서 2리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체중에 따라서 하루 물 권장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체중 곱하기 0.03을 해보시면 하루 먹어야 할 나의 권장량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50kg인 사람의 경우 하루 물 권장량이 0.03을 곱하면 1.5리터가 됩니다. 그럼 똑똑하게 물 섭취하는 법입니다. 첫 번째, 기상 후에 한두 잔 마시기. 공복에 마시는 물은 인체 내부 기관을 활성화시키고요. 이완작용을 통해서 위에서 미지근한 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 식사 30분 전에 한 잔 마시기. 장기 활성화를 위해서고요. 물을 섭취 후에 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역시 미지근한 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자, 세 번째, 잠들기 전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물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잠들기 전에 물을 먹으면 왠지 안 좋을 것 같아서 먹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밤에 자기 전에 마시는 물은 밤새 이런 혈액의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깊은 수면에 빠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물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마셨을 경우 야뇨 현상을 일으켜서 목을 축일 정도의 적당량만 섭취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우리 물 섭취로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물이 체내에서 하는 역할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마셨을 때 위로 갔다가 장으로 갔다 혈관을 타고 신장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 조직이 기능하는데 필요한 수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분 등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땀과 대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을 시키고요. 소장과 대장에서 음식물을 녹이고 희석시켜서 소화 또는 흡수를 시킵니다.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고 혈액을 중성이나 약알칼리성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항상성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속 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혈액 속의 조직에게 순환을 촉진시키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열이 나면 땀을 흘려서 체온 조절시키고요. 각 관절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여 뼈마디 움직임을 원활하게 합니다. 자, 연골이 70%가 물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우리 연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칼슘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로 칼슘을 많이 먹는 것보다 물을 더 많이 먹는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칼슘이 이동을 하는 것도 물이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더 많이 먹는 게 좋을까, 물을 더 많이 먹는가 했을 때 우리 칼슘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물을 더 많이 먹어주는 게 칼슘을 연골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역시 체중 유지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며 생명 유지에 필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물입니다.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만큼 물을 많이 먹으면 또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좋은 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는가? 첫 번째, 바로 용존산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물입니다. 물속에 산소가 많이 있지 않으면 많이 산성화가 된 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산화탄소를 흡수시키는 그런 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들 말고 산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그런 물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칼슘, 마그네슘 등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이 함유된 그런 물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물의 산도가 pH 7.4에서 8 정도의 약알칼리 수를 먹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좋은 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수 후 음용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물을 먹는지에 따라서 또 이게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바로 수돗물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끓인 물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끓인 물밖에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델몬트 병에다가 보리차 끓여가지고 냉장고에 하나씩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물을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생수입니다. 정말 요즘은 생수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제 주변에도 보면은 무슨 물 먹냐라고 물었을 때 오히려 요즘은 끓인 물이나 수돗물은 잘 드시지 않고요. 생수 쪽을 많이 선택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만큼 또 많이 드시는 분이 바로 정수기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럼 이 가운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먹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돗물입니다. 일단 처음 우리 나오는 그 수돗물 나오기 전에 일단은 원수가 있겠죠. 그 원수 같은 경우 어떤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녹조라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이 녹조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녹조 안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그런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그 발암 물질이 우리 집까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최초 원수에서부터 이제 정수장을 거쳐서 우리가 물이 좀 깨끗해졌다고 칩시다. 쳐도 우리가 집까지 오는 그 과정, 바로 배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수장에서 염소를 투하합니다. 염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물에 보호막을 입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보호막을 입히게 되면서 우리 집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게 되는데 안전하게 온다라는 말이 좀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염소와 이 배관에 안에 있는 유기화합물과 만나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그런 또 발암 물질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배관들을 다 교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40년 된 배관, 50년 된 배관 이런 것들도 아직도 땅에 많이 묻혀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진 않다. 자,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 수돗물 바로 먹는 건데 이 수돗물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염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염소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먹었을 경우 우리 몸에 좀 안 좋은 반응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염소 같은 경우에 대량으로 우리가 사용했을지 전쟁에서도 염소를 투하시켜 가지고 적한테 염소를 투하시키는 그래서 사살하는 그런 것도 염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수돗물에 포함되는 이 세 가지 요소들 뿐만 아니라 더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세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끓인 물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가지고 끓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펄펄 끓는 상태에서 20분 이상 끓였을 시. 근데 단점 같은 경우에 우리 불편하죠. 여름철 집안 온도 상승, 굉장히 덥고 에어컨을 틀어도 물을 끓이고 있으면 덥습니다. 그래서 무유, 무기 화합물을 통해서 그 중금속 같은 거를 좀 걸러줘야 되는데 끓인 물로는 절대 걸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밀입자를 또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끓인 물이고요.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요즘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말이 정말 많은데 너무 작은 입자라서 사실 실제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부분을 좀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끓인 물로는 없앨 수 없습니다. 또 용존 산소량이 많이 떨어지고요. 물이 상선화되는 그런 게 바로 끓인 물입니다. 자, 그래서 생수를 많이 찾으시면서 어떤 생수를 드시냐에 따라서 또 이게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쵸. 저도 생수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생수를 좀 이렇게 공부해 본 바로서 생수는 주로 먹는 거는 생수로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으로 좀 더 좋게 만들어진 게 바로 생수입니다. 생수에서 악취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국내 생수업체 80%가 위생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생수업체 62곳의 전체 위반 내용을 한번 살펴본 결과 원수에서 세균이 기준치보다 24배 나온 곳은 경고 조치만 받았고요. 30배 이상 초과하고 대장균까지 나온 뒤에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2번 연속으로 계속 반복된 업체도 거의 반 이상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처벌을 받아도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솜방망이 처벌 탓에 그렇다. 이게 그 처벌을 받아서 뭐 내는 벌금보다 내가 내는 수입이 더 많다면 그걸 선택하겠다라는 업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생수가 더 안 좋을까요? 아니면 수돗물이 더 안 좋을까요? 타먹는 생수와 수돗물이 대결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페트병의 원재료인 펫 물질을 제조하기 위해서 그 전구체로 프탈레이트 물질을 사용합니다. 프탈레이트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환경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생수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브랜드 생수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페트병에 담긴 생수에서 유리병에 담긴 생수에 비해 최소 12배 높은 농도의 프탈레이트 물질들이 발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수에서 또 염소까지 방출이 되었는데요. 수돗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해한 화학물질, 트리아밀로메탈이라던가 안티몬, 불소, 카페인,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아미노펜 이건 뭐냐면요. 타이레놀의 원료입니다. 방사선, 비소 이런 것들이 생수에서 다 발견된 물질들입니다. 과연 이게 수돗물과 생수와 그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실상 우리나라 생수 규제 기준이 수돗물과 거의 다르지 않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거의 존속을 합니다. 이윤이 없으면 기업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하죠. 내가 기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생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출까요? 기준보다 훨씬 더 좋은 기준을 맞출까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준에만 맞추는데 급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생수 규제 기준이 수돗물과 거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결과라든가 아니면 그런 많은 물질들이 나왔잖아요. 기준에 거의
맞춰서 우리가 좀 많이 생산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프리미엄 생수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프리미엄 생수 같은 경우 이제 해양 심층수라든가 탄산수, 뭐 빙하수 많이 있죠. 근데 생수가 수돗물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따로 없다. 기준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페트병에 담겨서 운송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인공화학 물질들이 생수 속으로 스며들어서 결국은 수돗물보다 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런 장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트럭에 위에 이렇게 있는, 그죠? 생수를 운반할 때 대부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운반을 합니다. 맞습니다. 서울의 영상 한 보고 도매시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도매상들이 생수를 밖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도 생수가 놓여 있습니다. 다른 데로 팔려가기까지 이 생수들은 얼마나 여기에 있는 걸까? 밖에 쌓아놓은 생수를 살펴보는데 물 안에 기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기포 생기고 이런 건 뭐예요? 아니, 뭐가 생기니까 따뜻하게 열받아서 열받아서. 따뜻하니까 못 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햇빛 오래 받으면 또 다른 도매시장. 이곳에서도 생수를 그냥 길가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역시 햇빛을 받아 기포가 생겼습니다. 맑은 날인데도 비를 맞았던 흔적까지 보입니다. 햇빛이 제일 안 되기로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까지 근데 원래 이게 햇빛에다가 두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잘 보셨죠? 참, 이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기준이라는 것도 있지만 기준이 안 지켜지는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사실 그 주변의 마트 이런 데 가보셔도 알겠지만 생수를 방치할 때 어떻게 방치하는지 거의 햇볕에 방치를 합니다. 햇볕에 방치를 했을 경우 많은 그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이런 나쁜 발암 물질들이 또 생성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거의 냉장고에서 시원하고 좀 깨끗해 보이는 그런 생수를 꺼내 먹죠. 그때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데 우리가 밖에서 운송되는 과정까지 고려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생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자마자 바로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생수입니다. 1ml당 세균수가 따자마자 딱 한 마리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마신 직후에 바로 900마리로 늘어납니다. 자, 하루 뒤에 어떻게 변할까요? 바로 42,000마리로 이제 400배가 불어납니다. 생수는 따자마자 바로 먹어야 되고요. 생수를 마실 때는 컵에 따라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기온이 높아질 경우에는 한 마리에서 100만 마리까지 증식되는데 불과 4, 5시간이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루만 먹고 버려야겠다 생각보다는 최대한 생수는 일회성으로 먹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기를 많이 선택을 하시죠. 자, 정수기 2가지 방식으로 크게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은 있겠지만요. 이 2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저수조 방식입니다. 저수조 방식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수조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모아서 그 모아진 물을 따라 먹는 방식. 수조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직수 방식입니다. 흐르는 물이 그대로 정수가 되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직수 방식입니다. 2개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온수기. 이 이온수기 같은 경우 알칼리 이온수기는 이 의료기로서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정수 능력에서는 특별히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2005년에 알칼리 수가 만병통치약이다라는 그런 과대 광고를 적발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수로 당뇨나 고혈압을 예방한다는 메커니즘은 규명된 바가 없으며 알칼리 수를 계속 먹으면 위가 알칼리에 적응하기 위해서
위산 과다를 일으켜서 오히려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알칼리 수를 우리가 먹는 것, 사실 이게 약 알칼리가 좋다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알칼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 자체가 원래 약 알칼리 수입니다. 근데 약 알칼리 수를 우리가 변형시켜서 먹는 것, 어떤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수소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사실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입니다. 우리 역삼투압 방식이라는 이 정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셨던 그런 제품들이고 시장 주도를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를 있고 깐깐한 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깐깐한 물이라는 물을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광고에서 봤던 것 같아서 그런 물을 들어보면 정말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광고를 많이 했죠. 그 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보니까 깨끗한 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삼투압요? 깨끗하니까요. 그래서 정수기 업체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이 들어간 역삼투압 방식이라 우리 국내에 중금속까지 걸러주는 제품이 드물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중금속까지 걸러주고 박테리아, 바이러스 모든 걸 다 걸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냐? 이 결국 물이 들어오면은 정말 작은 구멍을 통해서 물을 밀어내면서 이 밀어낸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담깁니다. 그러면 이 저수조가 필요하겠죠? 이 저수조를 통해서 담긴 물들이 차오르면 그걸 떠먹는 그런 방식이 바로 역삼투압 방식입니다. 그만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압이 필요합니다. 역삼투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압을 통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는데 그만큼 버려지는 물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뭐 1리터를 우리가 수조에 담기 위해서 10리터 정도는 최소 10리터 정도는 버려지는 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장점이 있는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가 사람 잡는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송에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고발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 산성수라는 얘기죠. 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중금속, 박테리아, 바이러스 모든 걸 걸러주는데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도 다 걸러줘 버립니다. 그래서 즉 죽은 물이 되는 거고 상전물이 되는 거고 증류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삼투압 방식을 계속 먹었을 경우에 우리가 산성수를 계속 먹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제거한다는 게 바로 함정이죠. 미네랄이 없어진 물, 결국 산성화가 되고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시킨다. 그래서 물의 산성화를 계속 시킨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우리 산성비는 안 맞겠다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비는 안 맞겠다고. 근데 산성물은 맨날 마신다라는 거죠. 산성비보다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 물의 산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가 공급된 이후로부터 국내 암 발병률이 급상승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 울산 MBC에서 했던 물 관련된 그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울산 MBC 물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pH가 낮은 물은 식수로 허용되지 않는다. 즉 산성물은 우리가 식수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수로 허용되지 않는 물을 먹고 있다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이 물을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그런 물을 먹고 자랐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뒤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수형 정수기라는 것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죠. 직수형 정수기를 정의를 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수기는 물 저장 여부에 따라서 저수조 방식과 직수 방식으로 나뉩니다. 저수조가 있는 정수기는 수돗물을 정수한 뒤에 저수조에 보관합니다. 냉온수나 얼음이 나오는 기능을 장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죠. 하지만 저수조는 위생관리가 어렵다.
수돗물의 살균 역할을 담당하는 염소가 제거된 상태에서 물이 오래 고이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직수형 정수기가 주목받는 이유다. 직수형 정수기는 물을 따로 가둬두지 않습니다. 수돗물을 트는 순간 흐르는 물을 빠르게 정수한다. 그래서 물속 세균이 번식하거나 물이 오염된 위험이 적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직수 방식으로 걸러진 물은 입자가 작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혹은 중금속 같은 것들을 거르지 못할 수 있다.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정수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수를 더 깨끗하고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직수 정수기, 이렇게 광고를 하는 업체인데요. 제가 어떤 직수 방식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전에 없던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맛보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직수인데 역삼투압 방식이다. 아까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역삼투압 방식은 저수조에 물을 가둬서 바로 이렇게 먹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역삼투압 방식인데 직수다? 이게 뭔가 하고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필터 크기를 굉장히 크게 해서 이 기술을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게끔 기술을 개량한 그런 필터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수만 분의 1 이온 물질까지 제거하는 높은 여과 능력을 보여준 역삼투압 방식의 필터인 이 정수기는 모든 것들을 걸러주는데 직수 방식이다. 그럼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건 건강함에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바로 편리함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삼투압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네랄을 모두 걸러주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개량을 해도 나오는 그 물 자체가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먹는 물로,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물이 바로 역삼투압 방식입니다. 또 다른 업체의 그런 정수기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수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또 팔리기도 하였는데요. 이 방식은 역삼투압 방식은 아닙니다. 필터가 중공사막 방식이라는 필터인데요. 그 필터에 대해서 뒤에도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필터를 통해서 나온 물은 미네랄은 살아있습니다. 다행히도. 미네랄 살아있고요. 이 미네랄 살아있는 물을 직수인데도 불구하고 냉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다라고 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필터를 거쳐서 순간 냉수 시스템으로 가죠. 자, 순간 냉수 시스템의 길이, 호수 길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긴 그 호수 길이 안에서 이 물을 시원하게 보일러 시스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냉수로 받아먹는 방식입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저수조가 있는 방식과 별다를 게 없다. 이 뜻입니다. 필터 통과 후부터 긴 호수 안에 물을 가둬두면서 냉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모든 정수기는 수돗물에 염소가 제거된 후부터 박테리아가 가장 취약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정수기 같은 경우에 직수 방식이나 그 경로가 너무 길게 설계되어서 NSF가 요구하는 안전 인증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다. 그래서 직수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필터 통과 후에 컵에 받기 직전까지 그 호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NSF에서 요구를 합니다. 결국 이 방식 같은 경우 역삼투압의 저수조 구조와 사실상 다를 게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공사막 방식 필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공사막 방식 필터 같은 경우 아까 봤던 미네랄이 살아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수천 수만 개의 실 사이로, 가느다란 실 사이로 물이 통과하는 방식인데 물의 특성이 바로 수로를 만드는 그게 바로 물의 특성입니다. 계곡을 가도 그렇죠. 흐르는 대로 흐르죠. 그러다 보면 그 흐르는 물이 더 공간이 넓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계속 지나가게 되면 그 공간이 넓어지는 그 방식이 이 실 사이에서도 수로를 스스로 만들어서 실 사이에서 유해 물질을 걸러줘야 되는데 걸러주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성능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는 게 바로 중공사막 방식의 필터입니다. 그래서 필터 교체는 매뉴얼에 적힌 기간보다 훨씬 더 자주 줘야 되고요. 많은 방식을, 또 이 중공사막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또 살균 시스템이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대망의 바로 이스프링입니다. 세계 판매 1위 제품이고요. 이스프링 정수기는 왜 좋은가? 내가 왜 이스프링을 선택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스프링을 선택하게 된 것이 너무 감동이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건강을 먼저 공부하고 물을 선택하는지 아니면은 정수기를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이 차이는 정말 엄연히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 건강 공부를 하면은 맞춰져 있는 게 바로 이스프링 정수기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스프링을 굉장히 많이 신뢰합니다. 일단 이 R&D 투자 세계 75개 연구소에서 천여 명의 과학자, 영양학자를 보유한 아메이가 30년간 연구에 개발한 정수기입니다. 이스프링은 아메이가 미국에 특허 등록한 압축 활성탄 필터를 사용한 직수형 정수기입니다. 자, 특허 등록한 압축 활성탄. 이게 세계 최초로 NSF 인증을 받은 그런 필터입니다. 설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틈없이 걸러내되 영양을 남겨둘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까 다른 그 업체의 그런 정수기, 그 업체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떤 고민에서 시작했느냐 이걸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역삼투압 방식 필터를 쓰면서 빠르게 먹을 수 있을까? 이 고민 끝에 이 필터가 탄생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결국 건강과는 권리가 뭐고 편리함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근데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고민이 남달랐습니다. 빈틈없이 걸러내되 영양은 남겨둘 수 없을까라는 그런 좋은 고민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축 카본 필터라는 그런 특허받은 그런 필터를 개발하게 됐고요. 10개의 천연 코코넛 껍질을 압축한 카본 필터, 그 중금속을 포함한 140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 제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금속은 거르지 못하는 게 직수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중금속도 포함해서 유해물질 다 제거를 하고요. 물속에 나와 있는 의약품 등 15가지 신종오염물까지 다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칼슘 등 몸에 좋은 영양소는 미네랄은 보호한다. 이게 바로 좋은 물이 아닐까. 이 말만 들어도 정말 신뢰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깨끗하면서도 미네랄이 풍부해야 좋은 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듀얼 액션 압축 카본 필터를 통해서 유해 성분은 제거하고 몸에 유익한 미네랄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이런 활성탄 필터를 통해서 흡착을 여과를 시키는 그런 필터인 거죠. 이스프링 비하인드 스토리 Y 1편 압축 카본 필터. 유해 물질을 거르는 필터가 더 촘촘해질수록 이로운 미네랄까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몸에 좋은 성분도 나쁜 성분도 모두 걸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프링은 유해 물질은 거르고 몸에 좋은 미네랄은 남길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스프링은 코코넛 껍질에서 얻은 탄소를 사용하여 0.2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작은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는 압축 카본 필터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압축 카본 필터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모형입니다. 이 모형에 미네랄과 크고 작은 오염물질이 섞인 물을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이스프링 압축 카본 필터는 물속 미네랄은 지켜내고 압축된 탄소 입자 사이의 구멍보다 큰 유해 입자는 통과하기 전에 걸러냅니다. 구멍보다 작은 유기 오염물질, 중금속 등은 탄소 입자에 붙어 걸러지죠. 이게 바로 유해 물질은 거리고 미네랄은 지켜내는 압축 카본 필터의 듀얼 액션입니다. 좋은 물, 이스프링. 네, 압축 카본 필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압축 카본 필터란 코코넛 껍질을 분쇄해서 가열에 얻은 탄소를 활용해서 이스프링 기술력으로 압축해서 만든 그런 필터입니다. 자, 근데 이 특허받은 압축 기술로 표면적을 우리가 압축 카본 필터의 표면적을 보면요. 잠실 야구장 면적 약 16배 표면적을 가진 활성탄을 그대로 이 필터 하나에 압축시켰다라는 놀라운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 획기적인 그런 필터가 탄생되었고요. 0.2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밀입자 유해 성분을 걸러내고요. 동시에 유기 화학 물질과의 흡착 작용을 통해서 미네랄은 지키고 유해 물질을 걸러냅니다. 우리 그 과불화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 대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웃도어 제품이랑 종이컵, 프라이팬, 밥솥 등 생활용품에 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특히 방수나 먼지가 묻지 않도록 그 기능성 제품, 아웃도어 제품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성분이 좀 분해되지 않은 성질 때문에 환경에 노출이 되면 수백 년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하고요. 암을 유발하고 호르몬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과불화합물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다크워터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 굉장히 요즘 많이 평점도 좋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과부라 화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듀퐁사의 만행을 그 영화에서 폭로를 했는데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바로 신생아가 과부라물에 노출된 경우 성호르몬을 교란해 여아에게는 성조숙증이나 불임, 남아는 정자수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무정자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게 바로 과부라물입니다. 이게 이제 용어로는 PFOA, PFOS라는 그런 용어로 형명이 됩니다. 비만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과 지질의 양 증가로 지질 대사를 교란해서 비만을 일으키고 우리 몸에 좋은 고밀도지 단백질의 형성을 많이 막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런 뉴스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탯줄에서 이 과부라 화물이 검출이 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대구 수돗물에서 과부라 화물이 검출됐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생수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때 정말 안타까웠던 게 정말 이 수돗물이 안 좋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돗물에서 안 좋다는 그런 수돗물에서 제가 생각하는 생수도 안 좋다라고 크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돗물에서 생수로 이동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분들한테는 이 스프링을 굉장히 많이 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런 큰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 아메이 제품들이 좀 많이 각광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프링 비하인드 스토리 Y 2편 NSF 인증. 좋은 물을 위해 스스로 높은 기준을 만들어 온 이스프링. 좋은 물을 위한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나갈 순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프링의 좋은 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전 과정을 검증받습니다. NSF는 정수기 안전성 인증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시험 기관입니다. 이스프링은 NSF로부터 물의 냄새와 맛은 물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접착제의 성분 중 하나인 벤젠과 같은 각종 유기화합물, 종이컵과 프라이팬을 코팅하는 PFOA, PFOS, 남조류에서 배출되는 독소, 마이크로시스틴, 제초제, 살충제 등에 포함된 신종 오염물질 15종까지 총 140가지 이상의 유해물질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검증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년 NSF의 철저한 3단계 검증을 다시 받아 엄격한 기준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물, 이스프링. 네, NSF 정말 중요한 기관이죠. NSF 인증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NSF 마크가 꼭 필요하다. 이 정수기에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부라물이라는 그런 그거를 걸러주지 못하는 정수기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맨 밑에 어떤 항목을 공인받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수 전 과정에서 NSF를 인증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업체는 이 수돗물에서 걸러주는 필터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도 있고요. 어떤 업체는 맛이랑 이런 부분에 인증을 받은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나올 때 인증을 받은 업체도 있는데 NSF에서 이 이스프링 같은 경우는 전 과정에서 인증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 인증을 받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보면은 이게 42번이 있습니다. 맛, 냄새 등 심미적 요인 감소. 이 부분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이 인증이 바로 42번 인증입니다. 맛과 냄새 관련된 거는 염소만 제거하고 특별히 큰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냄새 이런 정도면은 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42번 인증입니다. 55번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99.99% 비활성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수 방식의 정수기에는 대부분 없는 기능입니다.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직수의 단점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취약하다. 근데 이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99.99% 비활성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부분을 바로 뒤에 또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같은 경우에는 남조리 독소 마이크로시스틴, 아까 말했던 녹조 현상에서 발생되는 그런 발암물질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과불화합물 PFOA, PFOS를 감소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01 의약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의약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혀 생각을 못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물 안에 제초제, 그리고 아까 그 타이레놀 성분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항생제 이런 것들도 물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 원수에 많은 사람들이 약품을 또 버리기도 하고요. 그 약품이 버리는 게 물에 녹아서 우리가 먹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스프링 비하인드 스토리 Y 3편 UV 램프. 물속의 세균 한 마리는 개체수가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무리 정수된 물일지라도 세균에 노출된 상태로 두면 쉽게 오염될 수 있죠. 그래서 이스프링은 세균 걱정 없이 물을 마실 순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스프링은 흐르는 물을 바로 정수하는 직수 방식에 UV 램프까지 더하여 세균을 비활성화합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99.99% 비활성화 성능을 NSF에서 인증받아 더 믿을 수 있죠. 직수 방식에서 만족하지 않고 마시기 직전에 UV 램프로 한 번 더. 좋은 물에 대한 이스프링만의 고집입니다. 좋은 물, 이스프링. 네, 이처럼 UV 램프를 통해서 우리가 바이러스, 박테리아까지 비활성화시키는 그런 기술력, 어느 정수기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스프링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UV 램프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전기가 물속에서 전선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안전까지 생각하기 위해서 이커플드 테크놀로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무선 충전 기술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기술을 우리 아메이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요. 에런버그 부사장 아메이 성장 배경에 R&D 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1000명이 넘는 R&D 전문 인력과 1000여 개의 특허가 기업 성장에 기반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런 많은 특허를 보유한 아메이가 이 정수기를 만들었다면 정수기 또한 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R&D 투자는 아무리 많이 해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소 의외지만 무선 배터리 충전 원천 기술도 아메이가 정수 기술을 연구하다가 특허 출원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수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제 표준까지 만들어내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도 아메이가 가지고 있다. 자, 그럼 가격 궁금하시죠? 1일 평균 비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1리터당 평균 비용이 있습니다. 1년에 5,000리터 사용 기준을 했을 때 1,162원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초기 구매 비용은 105만 원이죠. 렌탈료 같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통해서 렌탈료 대신 이렇게 좀 나눠서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1리터당 평균 비용을 한번 내보면요. 1리터당 83.28원. 생수보다 훨씬 저렴한 그런 가격이 나오죠. 1리터 생수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지불하죠? 83.28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를 또 가지고 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38,400원 5년간 봤을 때 그렇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기요금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프링 정수기 5년간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요. 실제로 맨 끝에 월 평균 비용과 1일 평균 비용을 좀 따져봤을 때 렌탈하는 그런 그 정수기 같은 경우 좀 37,900원 정도 되는 거면 좀 괜찮은 정수기거든요. 괜찮은 정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이스프링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일 평균 비용이 훨씬 더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좋은 물, 이스프링, 압축 카본 필터를 통해서 우리 특허받은 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수 방식이고요. 직수 방식인데도 직수 방식의 그 단점을 잡아버린 무선 UV 램프를 통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다 없애고요.
그리고 이커플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런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코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코디 없는 정수기. 이게 바로 이스프링이 될 수 있겠다. 이게 같은 식물을 넣고 한번 비교를 했는데요. 1일차, 2일차, 그리고 5일차, 7일차 이렇게 가면 갈수록 같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식물이 좋아하는 물 또는 고양이들도 보니까 집에서 이스프링 털어졌을 수돗물이 털어졌을 때 수돗물을 먹지 않고 이스프링만 무조건 먹는 그런 영상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 파트너분들 중에서도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이스프링이 좋다라는 것. 식물이 좋아하고 동물이 좋아하면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물이 바로 이스프링이다. 저희 의원에서 아메이 정수기 물을 사용합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라는 그런 의원도 있습니다. 자, 태국에서 한번 물난리가 정말 크게 났었습니다. 이 마실 물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이 정부에서 활용한 게 바로 이스프링이었습니다. 물은 정말 넘쳐납니다. 홍수 때문에 물은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물들을 바로 걸러줄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이스프링이죠. 이스프링의 기술력을 통해서 태국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마실 물을 공급했던 그런 감동적인 사연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또 사용하지 않죠. 이 검증이 된 이스프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물들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프링, 이 정수기, 그리고 좋은 물의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좋은 물을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환경의 변화, 이 환경의 변화, 제일 중요한 공기 그리고 물, 이 두 가지를 바꿨을 때 우리는 어쩌면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스프링 재미있는 챌린지 송을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물 이스프링 유해물질 거르고 미네랄만 남겨요. 좋은 물 이스프링 NSF 인증받아 믿고 마셔요. 좋은 물 이스프링 흐르는 물 정수에 바로 마셔요. 좋은 물 이스프링 세균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마셔요. 좋은 물 이스프링 아무리 좋은 물도 마셔야 좋은 물. It's water, eSpring.